안녕하세요. 오늘 카이타 소셜 나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IT 인터뷰입니다. 이 세션은 카이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초상권 보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이제 꺼주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녹화를 하면서 카메라를 꺼달라 그러면 네, 나중에 안 되면 커팅을 해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좀 거쳐야 되겠네. 그렇죠. 뭐 이제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 이게 내 프로필 사진도 나가겠네. 아니 근데 프로필 사진 되게 멋있어요, 데이빗은. 이게 구글로 접속하니까 이 구글 거로 바로 나오는구나. 질문 있는데 이거는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설정해요? 어떻게 그림은? 그 제일 오른쪽 하단에 그 점 3개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거기 누르면 Change Background Setting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누르시면 돼요. Change Background. 예. 거기서 사진 같은 거 누르면 예. 나도 바꿔야 되나? 훨씬 낫네. 예. 갑자기 다른 세션이 돼버렸어. 놀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인터뷰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나누실 분들 있나요? 뭐 경험도 괜찮고 아니면은 다들 백그라운드 바꾸는데 진짜 그거 나도 지금 그림 보고 있느냐고 뭐 좀 생각한 걸로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참. 걸로 또. 아니면 뭐 부장님이랑 제가 뭐 이번에 이직하면서 이제 했었던 뭐 경험이나 아니면 조금 뭐 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쉐어하고 또 뭐 질문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는 방향은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이야기하다 보면 또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떻게 맥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나도 뭐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조금 생각나는 게 구분을 좀 지어 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15년을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코퍼레이트 월드로 다시 돌아가는 입장인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특성상 사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인터뷰 과정을 또 거치고 또 프로젝트 끝나면 인터뷰를 또 거치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터뷰, 그 잡을 잡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잡을 잡는 인터뷰하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서 하는 인터뷰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랑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경력, 그 기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급하게 뽑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그쪽의 경험,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치는 인터뷰하고는 차원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인터뷰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잡을 찾는 과정에서 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번에 그 회사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잡을 잡기 위한 인터뷰를 거쳤는데, 이제 포지션 자체가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 그거에 대한 인터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 경우에는 솔루션 아키텍이라서 물론 그 제가 맡은 플랫폼이 있죠. 그 오픈 텍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책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그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지난 경험으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에 대한 시츄에이셔널 비헤이비어럴 그 인터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장이 자주 얘기하는 어떤 기술적인 인터뷰하고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인터뷰에서는 사실상 나눌 만한 팁이라고 할 게 사실 많이 없는 게 대부분은 이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을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경우들을 거쳤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인, 밸리데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팁이라고 할 게 사실상 없어요. 나누고 싶긴 한데 뭐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나눌 수는 있는데 제가 먼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팁이라면 팁일까라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비헤이비어럴이랑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다른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대답을 얼마든지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먼저 이런 거가 IT 인터뷰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바통을 우리 오종민님께 넘기고 싶습니다. 제가 종민님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도 있으면 하면 되고요. 네, 종민님 이야기하시면 종민님은 저희 CF님이시고 참고로 맥님은 저희 그거 부회장님이고 여기 계신 슬기님은 저희 칩 커뮤니티 오피서이고 남수님은 칩 마케팅 오피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리더분이 4명이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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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오종민이고요. 전에는 이제, 지금 전에죠? 전에는, 델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델에서 경력은 13년 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롤도 했었죠. 처음에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들어갔다가, 뭐, 그다음 비즈니스 쪽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IT 쪽에 와가지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쪽으로도 했었고. 그래서 뭐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스케일도 엄청 큰 거, 뭐 제일 큰 거는 3년짜리 10 밀리언 달러짜리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뭐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개발 그거 하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TDC 뭐 저기 대만 쪽 디자인 센터 쪽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했었고, 근데 9월 달 정도 올해 뭐 회사에서 이제 좀 일이 이제 뭐 리덕션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잡을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잡 오퍼를 받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했었죠. 그래서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뭐 어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겪었던 과정들 이런 것들 되게 쉐어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이게 그런 게 혹시 이제 여기에 일하신 분 중에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은 이제 특히 이제 저처럼 한 회사에 오래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잡마켓에 그게 녹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나오면 뭐 대부분 다 실직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퀄리파이 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 따기도 어렵고 인터뷰에서 파이널까지 가서 오퍼를 받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뭐 능력이 아주 특출나시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잡을 잡은 게 크리스마스 전에 잡을 잡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크리스마스 기프트가 된 것처럼 좀 기쁘긴 한데 그동안 좀 마음고생도 되게 심했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걸로 넘어가면 그 너무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 물론 이제 테뉴어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마켓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에 적응하기가. 그래서 내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내가 레디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컴포트 존에 있으니까 이제 뭐 제가 다니면서 너무 그 회사도 너무 좋아했었고 회사도 완전 뭐 제가 이제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그냥 리모트로 다 일을 할 수 있었고 어차피 팀이 뭐 인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대부분의 일이 회의하는 일이거든요. 뭐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갖다가 뭐 이제 그 개발팀에 넘겨줘가지고 개발팀이랑 스크럼 미팅을 계속 매니지하면서 이제 로드맵도 짜고 그걸 엑스큐션 계속 하면서 이제 프로덕션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매니지를 했었는데 몇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잡을 구하려고 하니까 제 레즈메가 너무 고친다고 고쳤지만 레즈메가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계속 넣고 어플라이를 했지만 생각 외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인터뷰 보자고 이렇게 셀렉트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링크드인 같은 데 서밋을 하면 이제 회사 대부분이 자기 회사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대부분의 거의 한 8 out of 10이 워크데이라는 시스템을 써요. 근데 워크데이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 안에 이제 그 뭐 요즘 말하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게 머신러닝이나 이런 게 있어서 키워드랑 이런 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이미 그냥 다 자동으로 어떤 회사들은 서밋하고 났는데 바로 막 안 됐다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장난 아니니까 이거 사람이 그 정도로 빨리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이제 그래서 그거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이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잘 몰랐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이제 레즈메를 좀 바꿨어요. 레즈메를 조금 요즘 잘 나가는 스타일로 되게 웃긴 게 레즈메 포맷만 바꿨는데도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팁을 주시자면 자기가 쓰는 그 레즈메 포맷이 지금 잘 나가는 포맷이 아니고 옛날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러브 칼리지 그런 포맷으로 계속 썼나 이런 거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들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돈을 들이라도 뭐 그런 레즈메 이런 컨설팅 해주는데 그런데도 한번 해보면 이제 확실히 레즈메 포맷이 달라지니까 다른 이제 HR이나 이런 데서 리크루터가 볼 때 남들보다 튀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뭐 HR 사람들이 하루에도 막 몇백 그 레즈메가 들어오니까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 중에서 뭐 기껏 해봤자 뭐 4초나 5초 딱 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눈에 들어와야 하거든, 사실. 근데 되게 웃긴 게 경력도 똑같고 제가 거기에 넣은 말도 다 똑같은데 레즈메 포맷이 달라졌다고 그런 반응들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애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애플 처음에 너무 좋았죠. 이게 이제 구직을 하게 되면 다들 느끼는 게 요즘 좀 잘 나간다는 좀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면은 막 업이 되는 거예요. 업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거 꼭 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꼭 여기를 통과를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그런 업앤다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떨어지고 나면 또 이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런 감정 컨트롤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애플이나 구글에서 연락이 왔더라도 너무 기뻐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리고 너무 기대하면 또 기대한 만큼 또 이게 실망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인터뷰 준비하는 거에 좀 시간을 좀 더 쓰고, 그리고 이제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뛰든지 이렇게 좀 체력 단련을 하면서 하면 확실히 스트레스 매니지 하는데 좋아요. 일단 이게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뭐 6개월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체력이 있어야 일단 뭘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링크드인 같은 경우도 링크드인의 팁을 좀 드리자면 그 링크드인의 업데이트를 조금 업투데이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키워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리크루터들이 그걸 할 때, 서치를 할 때 키워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롤에 맞는, 왜 보면 JD 보면은 키워드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가 꼭 자기 프로파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서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혹시 이제 무슨 뭐 코र्스나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잘 나가니까 클라우드 뭐 아주아나 아니면 AWS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이런 거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굉장히 되는 거고. 왜냐면 그게 없으면 사실 말로 때워야 하는데, 사실 말로 때울 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코스 같은 거, ML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뭐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매니저 쪽에 매니지먼트 쪽에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AI나 ML 쪽 그런 수업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올려놓으시면 아무래도 다 비슷한 경력에 비슷하면은 그런 게 좀 뭐라도 더 있으면 조금 눈에 더 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인터뷰는 되게 웬만한 회사는 다 받는 것 같아요. 뭐 애플도 봤었고, 세일즈포스도 받고, 그다음에 구글도 봤었고. 구글은 정말 인터뷰를 되게 준비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잡혔다가 또 일주일 밀려가지고 또 일주일 또 더 하는데, 구글은 진짜 인터뷰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준비하면서. 왜냐면 얘네들이,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구글에서 이제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JP 모건은 세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게 한 회사에서 3번 인터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웬만한 회사들은 다 해본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런 큰 회사들은 안 됐고, 결국은 이제 여기 한 미드 사이즈 프리스코어에 있는 회사가 됐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찬밥, 더운밥 했긴 했는데, 지금 뭐 이번 주 이번 주 월요일에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의나 이런 거 좀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회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열티 프로그램 쪽에 이제 플랫폼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처음에 디자인을 했었고,
웬만한 헐츠나 뭐 힐튼, 뭐 웬만한 우리가 아는 회사들은 로열티 프로그램 여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경력이 있으니까 대기업하고 이쪽하고 작은 회사 좀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가 또 의외로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옥타나 뭐 지라 이런 거,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다 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대기업에서만 계속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좀 뭐 소프트웨어 또 커스터머 페이스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도 경력을 쌓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거기다가 뭐 요즘 잘 나가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경력이, 그런 거 ML 팀이랑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일하면 좀 뭐 나중에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오정빈님 나누는 것처럼 인터뷰라는 게 어플라이한 롤이랑 잡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인터뷰하는 방식이랑 질문의 그 차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단톡방에 그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얘기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의 그 디벨로퍼로서의 그 인터뷰 방법,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오정민님 나눈 거랑 제가 했던 그 인터뷰의 그 내용들이랑은 질문 자체랑 인터뷰를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그 다른 그 디벨로퍼나 아니면 그 테크니컬 인터뷰를 해보신 분들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분은 좀 네, 아마 저희 제 포지션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프로덕트 오너 포지션인데, 이거는 조금 디벨로퍼들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대부분이 이제 비헤이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거, 뭐 프로덕트 그 프라이어타이제이션, 그다음에 로드맵 어떻게 짜는지 이런 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도 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인터뷰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JP 모건 쪽에, 그쪽에는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쪽에 어떻게 이제 이게 되는지, 뭐 싱글 사인 SSO나 아니면 세무얼,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게 뭐죠? 그 오픈 아이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 물어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인터뷰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그런 비슷한 인터뷰, 테크니컬 인터뷰도 하고, 코딩도 하고, 알고리즘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인터뷰가 시작되면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은 레주메 서밋하고 나면 이제 그쪽에서 관심이 있으면 이제 리크루터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리크루터가 연락이 오는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폰 인터뷰예요. 그래서 한 어떤 회사는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하자고 하고, 어떤 회사는 30분 정도, 심한 경우는 어떤 회사는 보통 폰 인터뷰인데 거기는 또 그 줌 미팅으로 해가지고 줌으로 하더라고, 또 리크루터가. 되게 조금 다른 거였고, 대부분은 한 20분에 30분 정도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인터뷰는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3차 인터뷰는 보통 패널 미팅, 아니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급이 이제 시니어 쪽이니까 이제 디렉터하고 매니저급 인터뷰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파이널인데, 보통 2명 정도, 2~3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2차 가고, 그 다음에 3차를 5차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7번 정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의 2주 동안 해가지고 완전 기진맥진 했었죠. 그래서 스타벅스하고 JP모건까지는 거의 파이널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 인터뷰 했을 때는 뭐 파이널까지 해서 기분 좋았는데, 그때 뭐 시애틀 가는 줄 알았죠, 사실.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1차 인터뷰를 할 때 리크루터가 연락이 오면 바로 인터뷰를 하지 말고 보통 전화도 오거든요. 전화를 바로 받지 말고 그 이메일을 먼저 오면 일단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이상 넣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넣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리크루터 연락이 오면, 이메일 오면은 내가 넣었던데 거기를 서치해서 찾아서 JD를 먼저 그 PDF 파일로 먼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리크루터랑 했을 때 팁은 뭐냐면,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많이 물어봐요. 너 우리 회사에 잘 아니?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이러면은 나 커피 좋아해. 이러면 X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 일단 되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홈페이지 가서 스타벅스에 관한 거를 좀 리서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잘 알고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대부분 리크루터들이 물어보는 게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아니. 이제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대충 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래도 내가 워낙 그 스펙이 좋거나 이러면 통과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리크루터가 되게 시큰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히스토리랑 이런 거 쫙 보면서 뭐 CEO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영인데, 스타벅스는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이 컬처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스타벅스는 그냥 인플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파트너라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인플로이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는지 컬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 자기 스타일대로 좀 스토리를 만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리크루터의 마음을 일단 확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사실 리크루터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 리크루터가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이제 그 리크루터랑 20분, 30분 했던 거를 다 적어가지고 하이어링 매니저 넘겨줄 때 좀 약간 스트롱하게 레코멘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신 부분에 저도 조금 못해서 팁을 아까는 못했었는데, 팁이라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뭐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특히 학교 졸업해서 첫 직장을 잡는 학생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 진짜 자리만 나면 다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어플라이 하는 게 수백 개씩 돼요. 뭐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디 어플라이인지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는지 기억도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매번 어플라이 할 때 그 잡 포스팅 된 그거를 그대로 PDF로 프린트아웃 하고, 회사랑 타이틀이랑 내가 어플라이했던 날짜를 항상 보관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자리가 안 맞아서, 아까 오종민 님도 얘기했지만 리젝트 이메일이랑 뭐 레터가 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세이브 해놨던 그 잡 디스크립션 PDF를 지워요. 그리고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는 바로 다음 주에 연락이 오는 회사도 있지만 6개월 후에 연락 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잡 디스크립션 찾으자 그러면 어디 있는지, 내가 뭘 어플라이 했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리였는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뭔 스킬을 찾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플라이 하시면 어플라이 하는 그때 잡 디스크립션 PDF로 프린트아웃 하시고 회사 이름이랑 타이틀이랑 날짜랑 해서 리젝트 이메일이 올 때까지 보관하고 계시다가, 오면 그때 가서 지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면 팁이에요. 안 그러면 한 서너 달 후에 연락 오면 그때 가서 그 포스팅 이미 다 내려가서 있지도 않고 뭐에 어플라이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되게 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한 가지 좀 팁인 것 같아요. 세모님이 질문하셨는데, 네, 혹시 다시 물어보실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리퍼럴 쪽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리퍼럴을 받아가지고 제 인터뷰를 따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어떤 사람들은 리퍼럴을 해서 인터뷰를 따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90% 이상은 리퍼럴을 해줬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냥 리퍼럴 없이 그냥 넣는데 된 경우가 거의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컨빈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한 가지 그 경험을 나눠드리자면, 예전에 처음에 이거 카이타가 만들어졌을 때 어스틴에서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게 뭐 리퍼를 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5명, 6명이 다 삼성 어스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2명은 그 알래스카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삼성 어스틴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리퍼럴 힘이 굉장히 센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리퍼를 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리퍼럴 같은 경우는 이게 리퍼를 주는 사람들 혜택이 많아요. 어떨 때는 적게는 몇백 불, 몇십만 원 정도 돈에서 많이는 몇천 불까지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1,000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리퍼를 내는데,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 다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시티에 있었을 때 누가 리퍼를 하면 제일 적었던 게 예를 들어서 어소시에이션 주니어 포지션 하면은 그 한 사람을 리퍼를 될 때마다 2,000불을 받았거든요. 그게 5,000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리퍼를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리퍼를 주더라도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링크밖에 못 줘요. 그런데 그거 회장의 잠깐 끊어졌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리퍼럴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리퍼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제 생각에는 세제 한 50%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 패스하는 게. 근데 인터뷰에서 많이 갈리죠. 네. 리퍼럴 누가 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이링 매니저가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럼 거의 이제 거의 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 하이링 팀이랑 나랑 완전히 뭐 다르고 그냥 회사만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좌우하는 것 같고, 또 회사마다 다른 게 이제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게 조금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리퍼를 받아서 들어간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다음에 리퍼럴 프로그램 같은 거 회사마다 다른데, 이제 티모빌이나 아니면 USA나 뭐 이런 데 보니까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거기들 보면은 인터널 리퍼럴 시스템이 달라서 미리 이제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리퍼를 해줄 사람한테 미리 컨택을 해서 그 잡 아이를 먼저 링크를 보내준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서 인터널 리퍼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리퍼럴 시스템이 나한테 와요, 이메일로.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그런 리퍼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어플라이를 하지 마시고, 거기 다니는 사람을 미리 컨택을 해서 리퍼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리퍼럴 시스템 통해서 온 거를 어플라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IT 컨설팅이거든요. 서비스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컨설팅 매니저도 알고, 프로젝트 매니저 알고, 다양하게 네트워크가 많아져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좀 알고 있고, 칼리지별도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레퍼가 가능한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 이런 쪽은 아예 전혀 모르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리퍼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알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갈리죠. 그래서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게, 나중에 내가 그 사람 알고, 또 그 사람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또 리퍼를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회가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회사에 다니게 되게 되면
그걸 쌓는 게 여러 면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 카이타 그리고 이제 그 카이타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에 있어서 진짜 한두 단계만 거쳐도 웬만한 회사들에는 다 연결이 되니까 한번 일단 그 카이타 단톡방이나 카톡방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고 찾아봐서 도움이 될 만하면 뭐 레퍼럴을 쓰셔도 되고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직접 하셔도 되고 뭐 손해 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른 도움이 될 만한 레퍼럴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팁을 하나 좀 더 드리자면, 이제 보통, 제가 봤던 이제 인터뷰들을 보니까, 이제 1차 인터뷰를 보통 리크루터랑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인터뷰를 잡아요. 통과가 되면.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잡는데, 하이어링 매니저 그 스케줄가 잡히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줌 미팅 그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줌 미팅 링크를 보내줄 때 누구 하이어링 매니저 누구하고 인터뷰를 한다를 보내줘요, 대부분. 그러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링크드인 가서 그 사람 하이어링 매니저가 그 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쭉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걸 알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 인터뷰를 할 때 조금 방점을 좀 두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에 방점을 두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돼요. 아예 생판 모르고 그냥 블랙박스하고 이렇게 인터뷰 하는 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가 이렇게 왔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조금 감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 됐고, 또 저 인터뷰하면서 되게 웃겼던 게, 저를 인터뷰했던 패널 미팅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예전에 회사에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컨택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인터뷰 준비하는 것도 바쁘긴 하지만 또 링크드인 그 사람이 어떤 프로파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재강님 반갑습니다. 한국이신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질문 있으시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드햇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카이타에서 그 회장 자리 맡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떨어져 보기도 했고 대학교에서만 하더라도 진짜 안 해본 회사가 없을 거예요.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중에 거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개 넘는 회사하고 인터뷰하고 그만큼 몇백 개 또 많이 떨어져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제가 생각보다 사람들 도와주는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뭐 리크루팅이나 아니면 인터뷰를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나 그런 거 많이 참여하려고 했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마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있을 때도 그랬었고 CT에서 있어도 그랬었고 지금 레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인터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맥락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프로세스라는 게 이게 IT 인터뷰든 아니든 이게 결국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한 사이언스가 아니고 항상 말하는 건 사이언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인터뷰가 기분이 나쁠 때 혹은 그날 별로 그거 어떤 다른 게 그거 어떤 거 뭐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잘 되고 못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터뷰 시간을 잡을 때 뭐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인터뷰 슬라이드를 고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순서를 알게 된다고 하면 특히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잡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 아침 시간이나 제일 처음 시간이나 끝 시간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 기억을 하기 쉽다고. 그래서 그렇게 룰 오브 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뭐 그게 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선 결국은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아까 종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비헤이비얼 인터뷰가 있고, 그리고 테크니컬 인터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게 좀 달라져서 진짜 테크니컬한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회사들은 레딧도 그렇고 테크니컬 분야들은 이게 프리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커랭크나 어떤 테크니컬 솔루션을 먼저 패스를 해야지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테크니컬 솔루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죠. 레딧 같은 경우도 그게 해커랭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다 패스를 해야지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발표를 하고 비헤비얼 인터뷰식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완전 비헤비얼 인터뷰.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테크니컬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대학교 시작하면 뭐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회사들밖에 그렇게 좀 잘 모르시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테크니컬 회사들을 인터뷰를 할 때 전략이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면 그런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코딩 인터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근데 뭐 만약에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뭐 나는 컨설팅도 괜찮다, 아니면은 프로젝트 매니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전략이 틀려지죠. 그래서 포지션마다 전략이 틀려지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테크니컬 인터뷰는 뭐 코딩이나 이런 걸로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어디든 가든지 그게 테크니컬 인터뷰든지 뭐든 상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 스킬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할 수가 있고 내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신감 있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리 그거를 문제를 잘 풀어, 근데 진짜 재미없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몇 주 전에 저 칼리지 하이어 그 라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리지 레벨들이 들어와서 어소시에이트 컨설턴트 지원을 해서 거기 인터뷰에 몇 군데 참여를 했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그거를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줄 때 저도 줬는데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리더십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했는지, 설명을 잘 했는지, 그리고 같이 했었을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테크니컬 부족하더라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리더십 있을 것 같다, 여러 사람들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뛰어나게 이 사람이 눈이 띄게 보이더라. 그런 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 하든지 굉장히 긍정적이게 하고 그 중에서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있고 경험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발표도 잘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막히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네. 회장님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회장님 소프트 스킬 좋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말 잘하고 지금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저기 쌤님께서 그 질문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2차 인터뷰 이렇게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언제 이제 시간이 괜찮은지, 어떤 슬롯이 좋은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는 한 10시부터 11시 사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는 2시부터 5시 사이로 잡았거든요. 보통 이제 시간 레인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1시, 뭐 2시부터 5시. 왜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점심시간을 일단 피해야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이게 졸려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으면은 막 더 졸리고,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월남국수 같은 거 먹으면 그냥 거의 뭐 혼수 상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할 수 있는 게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 정도 되면은 되게 괜찮겠다. 그런 것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내가 뭐 인터뷰 하는데 막 졸리거나 이렇게 좀 컨센트를 못하는 상황이면 원래도 100% 잘 못하는데 떨려서 더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뭐였지? 아, 그리고 소프트 스킬 이런 것도 말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영어로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재미있게, 그리고 비헤이브 인터뷰의 핵심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 스토리를 잘 짜서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이거를 억지로 내가 없는데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없는 거를 굳이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막 하면은 보통 인터뷰 좀 할 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드릴 다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I'm sorry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 인터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아니스트하게 가되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미리 좀 준비해서 몇 개, 보통 알잖아요. 뭐 when is the time that you had like a difficulty with your manager, 아니면 뭐 when is the time you have a difficulty or blockers in your project, how do you handle that? 그러면 이제 보통 다 그런 어려운 것들 있었던 것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고, 아니면 what is your successful project, tell me about it, 아니면 what is your failure project,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준비해서 자기만의 좀 템플릿을 좀 스토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 중에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비헤이브 인터뷰 핵심은 어떻게 이게 스트럭처를 짜냐가 있거든요. 그래서 STAR이라고, STAR이라고 해서 그 플레임이 있어요. 비헤이버 인터뷰에 어떻게 대답할 건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S는 situation, 그 set the scene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task, describe what your responsibility, 그다음에 action, 그래서 뭐 explain exactly what steps you took, the result, share what outcome. 그러면 이제 basically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주어진 태스크가 뭐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리절트, 어떻게 이걸 successful하게 했냐,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쉽게, 근데 좀 약간 뭐 할 수 있으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브라이언트 님이 얘기를 했지만 인터뷰를 할 때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 이게 사람인 게 좀 재밌게 얘기하고 또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뭐 목강 인형처럼 딱 이렇게 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외운 거 그냥 다다다다다. 사실 이게 줌 미팅이니까 약간 치순할 수 있거든요. 어때 좀 써놓고 그걸 좀 읽으라는데, 그걸 읽을 때 이것도 읽는 것도 조금 말하듯이 얘기를 해야지. 보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뷰어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항상 들을 때 말하는 게 뭐냐면, 인터뷰할 때 데이트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즐겁고 저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봤을 때 그게 느낌이, 이 사람이 막 진짜 나에 대해서 뭐 되게 좋게 생각해. 그러면은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뷰는 대부분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인터뷰 하실 때 인트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서로 잘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조금 분위기를 조금 화해하게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일단 호감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스킬인데 좀 그런 것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항상 맞아요. 인사 같은 걸 아이스브레이커. 하거든요. 네,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했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단순히 하이하고 악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악수는 못하지만 Hey, how are you doing and how's weather in Texas?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아이스브레이커 한다든가 뭐 자기가 어떤 거 너무 길게는 하면 안 되는데 인사를 할 때 항상 밝게 그리고 좀 재밌는 아이스브레이커 같은 거를 해서 상대방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조금 좋은 인상을 남기거든요. 임프레션을. 네, 그러면은 좋게 이어지는 가능성이 큰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질문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하나 따라서 물론은 대충 그 인터뷰가 잘 안 되면 그것도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되었을 때 그걸 못해서 좀 뭐라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진짜 다 봤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me? 무조건 보통 이제 네. 보통 한 2개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질문들이 너무 식상한 질문 하지 마시고 좀 인터뷰에 관심을 끌을 만한 그런 것들 아니면 그 JD에 봤을 때 JD에서 아니면 그 사람 보통 인터뷰 하이어링 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팀이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고 자기 팀이 뭐 하고 있고 지금 어떤 포지션인데 이게 뭘 할 건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듣고 있다가 아니면 JD 같은 거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팀이 예를 들어서 뭐 ML팀이면 ML팀 중에서도 뭘 할지 그런 것들 이제 세세하게 물어보면 좀 관심이 더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 큐리어시티가 있고 패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보통 이 회사에 대한 패션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샤피파이나 이렇게 하이 그로잉 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 사람의 패션이 있는지 아닌지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력이 떨어져서 회사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강하면 배우자는 이런 거나 강하면 또 하이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좋은 질문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터뷰 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게 좋게 만든지. 그렇게 보면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질문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 경우 지금 브라이언트도 그렇고 얘기하시는 거에 생각난 건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이 띄엄띄엄 나는데 생각나는 거 보면 팁이라고 할 게 제 경우에는 그 마지막까지 질문을 기다리진 않아요. 처음에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아이스브레이커로 쓸만한 자기의 라인이 꼭 있어야 하고 그게 뭐 거창한 라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지만 어떤 쉽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꼭 있어야 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건너와서 나는 영어가 아무래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터뷰에 더 부담감을 가지고 겁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 하면 시작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거꾸로 질문을 던지면 돼요. 인터뷰라고 하는 게 나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면 자 질문하세요 내가 대답할게요 라는 자세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인터뷰를 해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질문 안 하니까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사일런트가 가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들면 안 되고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질문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거꾸로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내가 리액션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대답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질문을 던져서 그 얘기를 이끌어가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호감이라는 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리액션을 해주고 잘 경청해 주는 거를 되게 그 호감 있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땡큐야. 누가 뭐래도. 100% 공감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괜히 마지막에 내가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시작해서부터 기회만 되기만 하면 무슨 질문든지 거꾸로 던지면 얘기를 상대방이 이끌어가게 하고 내가 거기에 리액션을 해주는 게 더 기억에 남아요. 내가 뭐
앤서 그 어떤 테크니컬 그 앤서라든지 어떤 내 경험을 뭐 겁나게 뭐 좋게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져서 걔가 하는 얘기에 뭐 좋게 리액션 해주는 게 더 그 사람의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각을 마지막까지 내가 나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떨쳐내고 서로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그게 꼭 잡 디스크립션이랑 관련이 없는 질문이더라도 던지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호감이 가면서 그 반딩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라리 그 더 인터뷰가 끝나고 그 사람이 나 쟤랑 일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인터뷰에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거기서 내가 기술적으로 대답을 잘했다 못했다 보다 그 사람은 내가 쟤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거는 질문을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작해서부터 거꾸로 내가 질문을 쏟아내는 게 어차피 난 당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으려면 내가 더 많아야지 그 사람보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게 더 낫죠. 이런 건 경우는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좀 테크니컬 쪽은 강한데 계속 설명을 하고 중간에 인터럽션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캐치해서 이 사람 설명을 하면 중간에 끊으면 안 되죠.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눈치로 해야지. 이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 하이어링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되게 나이스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내가 너를 뽑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네가 나를 선택하냐, 이 회사를 선택하냐 안 하는 것도 네가 우리를 인터뷰하면서 디터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원웨이라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인터뷰를 내가 당한다고 이 사람들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 맥님처럼 이렇게 되게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인터뷰하고 저 사람도 나를 인터뷰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페어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인터뷰를 몇 번 했으면 끝에 이제 시간을 주면서 뭐 질문이 있냐.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면서 네가 나를 우리 회사나 우리 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물어보면 그 사람도 인터뷰를 당하는 거잖아요. 거기 대답을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성의 없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제가 그 회사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인터뷰했던 게 중에 하나가 어떤 분한테 내가 질문해가지고 설명했는데 너네는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되게 그 하이링 매니저가 되게 웃겼던 게 I don't wanna tell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여서 완전 기분 나쁘고 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인터뷰 할 때 팁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리크루터가 이제 1차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보통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뭐 다음은 2차는 이제 하이링 매니저 할 때 근데 질문이 있냐고 또 물어봐요, 리크루터도.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하이링 매니저, 그러니까 2차 인터뷰 할 때 하이링 매니저 인터뷰 할 때 팁이 있냐고 네가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그러면 리크루터가 저한테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팁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 하이링 매니저가 그 포지션에서 제가 보았던 게 뭐냐면 데이터 퀄리티에 대해서 뽑는 포지션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력들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전에 이제 2차 인터뷰 봤던 사람이 다른 경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 사람 떨어뜨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 하이링 매니저 얘기할 때는 데이터 퀄리티 경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라. 이제 그런 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보통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하이링 매니저 하기 때문에 인터뷰, 그러니까 리크루터가 있으면 리크루터한테
무슨 팁이 있냐, 네가 나한테 이제 2차 인터뷰를 할 때 팁이 있냐 이런 거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좋은 리크루터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재강님이다. 반가워요. 한국이시네. 한국이죠. 제가 아침에 토요일 아침이라서 제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카메라 잠깐 끄고 저도 조금만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반가워요. 네, 그 저녁 시간이시죠? 식사들 하셔야 될 시간이니까 그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그냥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인터뷰에 대한 고민들 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사실 오늘 오후에 제가 오늘 또 면접을 보러 가긴 해요. 그래서 주제가 딱 걸려서 피곤한데도 그냥 한번 들어와 봤고요. 미국에서 일단 직장 생활 하면서 그 문화에 맞춰가는 것들, 그 다음에 업무로 또 경쟁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미국에 계신 분들 혹은 뭐 캐나다 등등등 다 너무 존경하고 있고요. 동경을 하지만 가고 싶진 않고요. 워낙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토요일에 면접 보세요? 학교에요. 대학교에 면접 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쨌든, 저 사실 면접의 달인이라고, 저 면접을 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다 맞는, 정말 다 공감이 갔고요. 사실, 다른 뭐 어떤, 하나하나 스킬 같은 거 말고, 그거는 정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런 거보다, 경력 면접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후배가,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에 제가 들어와서 저희 팀에 사람 뽑는데 제가 추천한 사람이 또 뽑혀온 적도 있고, 아무튼 제가 면접할 전문을 하니까 뭐 어떤 리크루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HR 담당자도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잘 생각을 해봤는데, 경력 면접자들은 데이트 하듯이 면접 보라는데, 데이트 한다는 그 의미에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하는 이성상이 있잖아요. 업체에서 자리를 뽑는데 그냥 신생팀이면 뭔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 어떤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경력직은 보통 공백이 생겨서 누굴 뽑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한 어느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 능력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요건들을 보니까 이제 그런 키워드도 맞아야 되고, 실제 인터뷰 떠봤는데 얘가 10개 중에 8개는 그 위상의 충분한 역량인데 2개 정도는 되게 아쉬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8개가 훨씬 좋은데 2개밖에 없는 사람한테 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한 친구가, 걔는 참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포장을 형은 좀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인터뷰를 보는데 모든 잡스킬에 대해서 다 보기 진짜 어렵잖아요. 10분 얘기하고 이 사람 얼마나 실력인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서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잘 써서 넘어간 거는 이미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거는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면접 볼 때 뭐 인상을 잘 가져가고 대화를 잘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연습하거나 사람의 성향이니까 쉽게 안 되지만, 포장을 좀 하라는 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포장은 너무 화려한데 창렬스럽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서류나 인터뷰나 모든 게 너무 잘 보고 싶어서 이게 과하게 내가 몰라는 거 갑자기 치고 들어왔는데 좀 대답하려 하고 이러다 실수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당할 필요는 있는데 모르는 거를 조금 과하게 좀 포장하거나, 이건 그 사람들 금방 알거든요. 다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다 고민을 했고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포장 열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짓말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력들이야,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신감은 그냥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면접 보러 갔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실 텐데, 너무 반갑네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광님 너무 이렇게 와닿게 설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재강님 저번에 발표하셨잖아요, AR, VR. 그리고 재강님은 항상 제일 처음에 한국 갔을 때 같이 모임에서 만났고 계속 만났던 분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최고. 네. 네. 그래서 저의 문제는 이렇게 포장할 짧게 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같이 일해보면은 포장을 뜯었을 때 실망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면접을 잘 봅니다. 아니 그 포장 얘기를 할 너무 때 잘해요. 그 포장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게 이제 네네.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 포장할 때 그 조금 거짓말을 좀 많이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때 이제 뽀록이 나면 그게 아니 한 것만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죠, 그걸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운이 좋아서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포지션인데도 그 인터뷰, 그러니까 그 팀장도 잘 모르는 상황이면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들어서 그거를 깠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빈 강정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눈치를 채야 될 것 같고 면접 볼 때 항상 그게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을 정도. 근데 뭔가 이렇게 이 회사가 뭘 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의 인재상이 어떤 거 이런 거는 사실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포지션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경우에는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면 어느 정도 포장을 하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라.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다른 거를 오히려 더 까먹을 수 있거든. 다른 것도 다 거짓말쟁이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인터뷰를 잘했는데 특정 포인트에서 차라리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안 좋으면 뭐 다른 포지션에 이제 연결이 돼서 간다던가 뭐 물론 그것도 쉬운 경우는 아니지만 좀 이제 진실성이 깨지는 순간 모든 인터뷰가 다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하죠. 네네. 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애들한테 조언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JD에 나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력서 쓴 거하고 거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다 외우고 무조건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걸 외워놓고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맞아요. 자기가 이력서에 썼는데 이력서에 나온 키워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보면. 그러면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100%는 괜찮아요. 예. 그 경력에 써 있는 키워드는 무조건 최소한 어느 정도 답변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진짜 공감이. 그리고 이게 되게 미스테이크이신데 처음에 구직을 하게 되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JD가 같은 직종이라도 되게 많아요. 그 디스크립션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맞추려고 일단 시스템이 통과돼야 하니까 HR 시스템에 통과돼야 하니까 그 키워드를 취에다 갖다가 내 레주메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버전이 1이 되고 이제 다른 JD를 보면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업데이트하면 이게 레주메가 버전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버전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적당하게 만들게 되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내가 한 200개, 300개를 넣다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걸 관리가 한다면. 맞아요. 지금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아까 얘기하려다 한번 이전에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JD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메신저 서비스를 하겠구나, 혹은 VR을 하려나 보다거나 아니면 무슨 MES를 하려나 보다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그 회사에서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할까와 그런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 JD에 내가 그 외에 다른 것도 경력이 많이 있어도 그거 위주로 좀 포커스하게 오히려 다른 거 더 잘하는 걸 걷어내는 것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력서 쓸 때 똑같이는 안 냈어요. 근데 기본적인 왁구 안에서 여기는 이쪽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될 때는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한 줄이라도 밑에 부가 설명을 더 넣다거나 더 있던 걸 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야구에서도 그러잖아요. 홈런 많이 친 베이비 루스가 삼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력서는 많이 내서 얻어 걸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맞춰 잡는 거, 노리고 가는 건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되 이제 좀 불특정 다수에 그냥 무조건 다 잘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포커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분명히 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키 큰 사람은 싫은데 내가 키가 큰데 굳이 나 키 크다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 키 큰 걸 좋아하지만 키 큰 거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난 거는 면접 보면서 이제 그 인터뷰 할 때 나도 물어보러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얘네 뭐 하려는지 감이 싹 눈치 빠르신 분들이 잡히잖아요. 우리 공대생들은 그게 잘 안 되지만 그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력서랑 조금 다르더라도 안 썼던 얘기더라도 내가 이 얘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싶으면 방향을 좀 틀어서 대화가 진전이 되고 이 사람이랑 일하면 소통이 되겠구나 이런 의미를 주는 거 좀 아쉬웠다 그러면 매달리는 거 저는 이게 제가 여기 인터뷰 봤는데 오늘 정확히 제가 부합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일을 정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었고 열심히 같이 일하고 싶다. 어떤 이미 벌써 이 안에 앉아서 이미 난 일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 딱 점을 딱 찍어주고 나오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뭣도 모르게 저는 되게 실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냥 해보고 싶다 이런 그냥 긍정적인 도전 의식이 있으니까 면접을 해보면 저는 뚜껑 열어보면 사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일단 서류 붙었으면 최소한의 거는 넘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5분 동안 얼마나 첫 데이트를 잘 성공적으로 끝내느냐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명구님하고 종민님하고 재강님 다 공감을 하는 게 인터뷰 프로세스 항상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인터뷰를 레즈메를 패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패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10년 넘게 경험이 있고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질문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간단한 이거였는데 진짜 완전 실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적었을 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인터뷰 걸릴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이걸 적었을 때 이거를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진짜 잘하는 걸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저는 한국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JD가 있으면 어떤 JD는 막 3장, 4장짜리도 돼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뭐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적어놔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제가 아는 사람한테도 팁도 들었긴 한데 이제 그게 보통 퀄리피케이션 베이직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프리포는 그게 진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팀에서 원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 JD가 되게 엄청 길고 엄청 많으면 프리퍼 쪽에 있는 거를 퀄리피케이션 그거를 조금 포커스는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는 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거기가 실제로 그런 사람 그런 스킬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 거를 뽑으려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적어놓은 거거든요. 프리퍼라고. 정민님, 저 질문이 있었는데 JD가 뭐예요? Job description. Job description.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플라이 하면은 어플라이 했던 Job description 꼭 그 PDF로 만들어 놓고 어디에 언제 하는지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추가해서 그 포스팅에 내가 서밋했던 내 레주메도 같이 붙여놔야 돼요. 아까 종민님 말씀하신 대로 레주메도 자꾸 바꿔서 보내기 때문에 어떤 잡 디스크립션에 어떤 레주메를 보냈는지 또 알아야 아까 그 강명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썼던 레주메에 썼던 내용을 최소한 알고 대답은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어플라이 했던 잡 디스크립션이랑 그 포지션에 어플라이 할 때 썼던 레주메는 같이 꼭 타이업 하셔가지고 보관하고 계셔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인터뷰 할 때든 폰 스크리닝 할 때 내가 그때 서밋 했던 레주메에 뭐라고 썼는지를 한 번은 보고 대답을 해야지 되니까 꼭 같이 타이업 해서 보관하셨다가 할 때 그 레퍼런스로 쓰시고 리젝트 레터를 꼭 받으시면 그때 지우시고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한테 들어도 뭐 4개월, 6개월 후에 연락 오는 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꼭 보관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헤드헌터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어가지고 헤드헌터들이 제대로 JD를 분석을 안 하고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전혀 엉뚱한 포지션을 저를 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땐 가볍게 거절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이력서 날라다니면 별로 안 좋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그 대학원 다닐 때는 막 VHDL이라고 하드웨어 디스크리션 랭귀지 이런 거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내용이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력서 처음 때 이제 경력할 때 뭐든지 다 잘 쓰고 싶은 거여서 과하게는 안 쓰는데 다 썼는데 그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막 그 하드웨어 기반으로 뭐 연구하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저희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병렬 뭐 이렇게 자기네들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성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헤드헌터들이 그렇게 보는 거는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제 키워드 걸리면 뽑는 건데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도 얘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럼 지금 얘 나중에도 또 이거 안 하고 딴 거 할 수 있고 이렇겠네. 언제든지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딴 거 하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하고 맥님 말씀이 진짜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타석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써대 이제 그거에 맞게 투수별로 분석을 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력서를. 근데 2주 전에 이력서를 2군데 넣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여기다 넣은 걸 딴 데 쓴 거라 얘기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데이트를 2번 했는데 GSC인데 지숙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만났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력서 쓰고 그게 기억이 다 안 날 정도로 감당이 안 되면 맥님 말씀처럼 잘 정리를 해놨다가 딱 하는, 마치 나는 너 하나밖에 데이트를 안 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이크 다시 끄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이 인터뷰 인생에 대한 고민을 다들 너무 진지하고 계셔서 여자분 한 분 계세요, 슬기님. 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참 고민이 많으실 때일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저희가 때문에. 곧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좋다고 생각한 게 시간이 되면 혹시 이렇게 인터뷰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 인터뷰를 하게 되면 목이라고 연습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인터뷰를 좀 도와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저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그거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도 인터뷰를 많이 해갖고 지금 가장 프레시하거든요. 석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경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상 배경인데 너무 내추럴한데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 키가 너무 잘 따지는데 이거. 그 뒤에 가상 배경이랑 사람이랑 너무 잘 따지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노이즈 생기잖아요. 오종민님 하면 보면 대표적으로. 네. 마지막으로 매튜 씨도 인터뷰를 많이 보고 많이 하고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한마디 좀 보태줘봐요. 네, 저도 궁금했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전에 NEA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JPMC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헤드헌트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사이드 비즈니스로 좀 뭐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 쪽에서 이제 레저메이가 들어오면 이제 제가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포지션에 한 레저메이가 30개나 40개가 오면 제가 거기에서 한 5개에서 한 8개로 다운스트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 8명 중에서 한 5명, 4명은 이제 추천을 해주죠. 어카운트 executive한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카운트 executive가 예를 들자면 지금 핫한 데가 지금 사우스웨스트랑 그리고 토요라가 지금 핫하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레저메이를 거기에다 이제 지금은 이제 person to person 인터뷰가 안 되니까 줌 인터뷰로 이제 슬롯을 넣어주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보는 식인데 이제 지금 레저메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보기로는 진짜 맞아요.
종민님이랑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랑 말씀하신 게 진짜 많고요. 좀 오드 패션 에스키 스타일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딱 봐도 부담스럽게 뭐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저도 솔직히 스크리닝 할 때 저도 한 70개, 80개 보거든요. 그냥 넥스트해요. 그냥 지워요. 왜냐면 솔직히 페이지 뭐 1, 2는 괜찮아요. 페이지 3부터는 뭐 2005년, 2000년도, 1990년도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니까 그건 솔직히 지금 relevant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생각에 10년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레즈메에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especially 분야가 다르면 진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 중요하고요. 그리고 objective를 다 쓰잖아요. 레즈메에 objective를 다 쓰잖아요. 첫 키워드 스테이트먼트이죠. 그걸 간단하면서 임팩트 있게 꼭 써주세요. 저도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딱 2가지 먼저 보거든요. 이 사람의 툴 스킬, 그 다음에 job objective. 그걸 딱 보는데, 이제 그게 탄탄하면 그 이후로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봐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포지션의 스킬셋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로 보고요. 그리고 적어도 데브옵스 쪽에서 이제 줌 스크리닝을 하면 보통 한 30분 정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하면 이제 레즈메이를 레퍼런스를 많이 하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뭐 이거 안다 저거 안다 하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리눅스 쪽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리눅스랑 쿠버네티스 많이 물어보는데 예를 들자면 뭐 쿠버네티스의 익스피리언스 있니? 그러면 있다 그러면 이제 전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지금 맥 쓰니 윈도우 쓰니 그러면 뭐 맥 쓴다 그러면 터미널 켜서 한번 너 로컬 미니큐브 있지? 한번 켜봐. 그렇게 바로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리죠. 나 지금 그거 못해. 아니면 지금 램이 내 컴퓨터가 그걸 안 돌아가.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 그 사람 바로 X죠. 어쨌든 지금 헤드헌터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회사에 도요라나 다른 펌에다가 보내주니까 좋은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헤드헌터 회사가 밸류가 높아지잖아요. 더 좋은 사람들 보내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스크린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JPMC에서는 지금 종민님이 말씀하듯이 저도 인터뷰를 3개를 받고요. 3번을 받고요.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 반이어서. 근데 지금 시작한 지 한 2주 됐고, 그리고 AA는 그만둔 지 전주였나? 전전주였나? 어쨌든 좀 오버랩을 했어요. PTO도 많이 남았었고. 해서. 네. 슬기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끝이 안 좋았나 보네.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저희를 떠나서 저는 그냥 그러는 거죠. 저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Betrayer. 그럼 매튜는 JPMC에서 하는 건 데브옵스 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데브옵스 오토메이션 파이썬을 지금 이제 배워야 돼요. 급히 배우고 있습니다. 파이썬 배우고 JPMC에서 BU가 비즈니스 유닛이 어디예요? 2군데 인터뷰를 봤는데 커머셜 뱅킹이랑 그리고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게 됐어요. 잘 됐네. 예전에 CT에 다녔을 때 CT에서 JP 모르간을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때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글로벌 테크놀로지 저희 쪽은 ONT라고 했거든요. Operation Technology. 그래서 거의 대부분 CT에 있는 분들이 JP 모르간을 건너가서 나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안 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매튜님 플레이노 쪽이에요? 거기 그 레거시 있는데? 네, 지금으로선 루이스빌인데 루이스빌이 이번 3월인가 4월 달에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코로나니까 리모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오피스로 들어가면 아마도 지금 레거시 오피스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JPMC는 거기 보니까 잡이 보통 루이스빌 그 오피스하고 그다음에 플래너 오피스하고 나눠서 나오더라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로케이션만 다르지 잡 포지션이 똑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비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플래너는 커머셜 뱅킹이랑 애셋 매니지먼트, 프라이빗 애셋 매니지먼트 이런 쪽으로 프라이빗 뱅킹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매스 씨 얘기한 글로벌 텍은 루이스빌에 있는 것 같아. 그쪽에서 맞아요.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올그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선 CRB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커머셜 뱅킹은 다 지금 플래너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리모트지만. 그리고 GT는 글로벌 테크놀로지는 지금 다 루이스빌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이제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플래너 오피스로 가는 거죠. 매튜님한테 연락을 좀 해야겠네. 그 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JPMC 건물에서 길 가로로 건너면 그 레드햇 빌딩 그 빌딩 있잖아요. 글래스 타워 그 높은 거 코너에. 거기 그 건너편이에요. 그 길 건너서 건너편이에요. 그 톨 넘어서. 레거시 타워예요. 네, 근데 JP 모간도 리퍼럴 있죠? 리퍼럴 보너스 같은. 그래서 동민님이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죠. 맞아. JPM 거기 벌써 지금 3번 봤다니까. 3번도 거기 2차까지 다 가고 한 번은 파이널까지 갔다니까요. 아 진짜.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진짜 실질적인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아서 좋네요. 다음에도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분야들이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분야들에 따라서 인터뷰하는 방식들이 다르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테크니컬 인터뷰 하면서 좀 아까 브라이언트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테크니컬 그 프리스크리닝 하는 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이번에 학교 졸업을 하는 이제 내년 5월에 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아무래도 IT 인터뷰 파트 2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거는. 네. 그리고 오늘 하면서 느낀 건데 그 뭔가 이렇게 주제 안에서 키워드 같은 걸 놓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타이밍도 좀 잡아놓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뭐 한 15분 하고 뭐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둘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약간 실질적으로 딱딱딱딱 뭔가 결과물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그래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언제 끝나는구나. 저는 오늘 너무 시간이 너무 그냥 물을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안 했는데 끝날 때까지 너무 재밌고요. 그래가지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형식을 갖추는 토크쇼 같은 식으로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맞아요. 인터뷰를 좀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네. 들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IT 하는 사람들이 역시 수다가 대단하다는 거. 그치? 많이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또 그 안에서 몰랐는데 막 사람 찾고 있었는데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아니, 이번에 한 3개월 동안 구직하면서 되게 이제 힘들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좀 쉐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오늘 두서없이 말해가지고. 다음에 마음을 알아주세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뭐.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죠? 오늘 네. 회장이 마무리하세요. 부장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이거 매달 원래 첫째 주, 셋째 주에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시간상 매달 한 번 정도를 바꿀 수 있고, 네. 근데 부회장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특별히 마무리할 건 없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IT 인터뷰라는 게 저는 처음에 회장이 주제를 얘기했을 때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을 제 경우를 봐서 별로 할 얘기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수다는 대단했다는 거. 그리고 혹시 다음에 만나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하면 또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주제거리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카톡방을 통해서든 아니면 따로 연락을 하셔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꼭 좀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 공지 같은 거는 그 케이타 글로벌 단톡방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나요?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 오늘